여기에는 유성룡과 이순신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 유성룡과 이순신의 인연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순신은 1545년 남산깃을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지금 그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보시고. 이 무렵 13살에 서울로 올라온 유성룡은 가까운 묵정동에 살고 있었다. 의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하회에서 성장하시다가 13세에 이밤공께서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주변에 중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살고 계셔서 교류를 하시고 중무공 이순신의 인품이라든지 성상 배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확신을 가지시고 정거를 하셔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순신 바로 위의 형 요신과 유성룡은 친구였다. 이 때문에 유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이순신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란 이후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에 보면 유성룡은 늘 이순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조정에서 이순신을 천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묵과에 오른 지 10년이 됐지만 승진되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있다. 유성룡은 전란 도중 역적으로 몰린 이순신이 죽음 직전에 처하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 이순신이 묵은 지뢰 등으로 한산도에서 잡혀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유성룡은 사직서를 내며 저항했다. 자신이 천거한 인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한 유성룡이었다. 이러한 유성룡의 노력 덕분으로 이순신은 목숨을 건져 전란을 끝낼 수 있었다. 오랜 인연으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천거한 유성룡. 국방과 이순신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됐다. 1592년 3월 전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유성룡은 증손 전수박약이라는 병서를 저술하여 이순신에게 보냈다. 이 책을 받아본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육전, 해전, 화공법 등 다양하고도 신묘한 전술이라고 이순신은 평가했다. 문관인 유성룡이 어떻게 이런 전략서를 썼을까? 조선이란 나라는 이게 문관 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무장 위에 이제 도채찰사, 이 도채찰사가 말하자면 총사령관인데 그 도채찰사는 문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아주 고위급 문관들은 뭐 유성룡뿐만 아니라 이제 병법의 나름대로 그 병법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 문관들이 공부하는 것이 주로 이제 뭐 어떤 병서를 본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사변적인 거에 좀 그치기 때문에 실제 전투나 전장에서 이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유성룡은 그 인물이 상당히 이제 실제로 숭상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론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서도 상당히 이제 능했다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성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터지고 말았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 단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렸다. 전쟁이 터지자 유성룡은 경조판서를 겸하고 도채찰사로 군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중과 부적, 선조는 몽진을 시작했다.
처음 선조는 유성룡을 유도대장에 임명, 서울을 사수하도록 했다. 이에 이항복은 백성을 위무하고 외교 전략을 위해서는 유성룡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 함께 임진강을 건넜다. 개성에 다다른 선조는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탄핵으로 유성룡은 그날로 영의정을 사직했다. 전란 속에서도 조선 조정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다. 선조의 피난은 계속됐다.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이어졌다. 유성룡은 도채찰사직에서도 파직된 몸으로 선조를 호종했다. 아무런 벼슬 없이 왕을 모신 것이다. 그는 비록 면직됐지만 어가를 모심에 감히 뒤처짐이 없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일본군의 북상이 계속되자 선조는 요동으로 망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자 유성룡이 강하게 반대했다. 전하! 지금 조선 팔도가 모든 땅 아직도 조선 팔도가 완전히 점령된 것도 아니며 호남 지방에는 여전히 의병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성룡은 극구 반대했다. 전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유성룡의 결사적인 만류로 선조의 몽지는 의주에서 그쳤다. 만약 선조가 압록강을 넘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유성룡은 끝까지 선조를 설득했다. 당시 선조도 상당히 요동으로 들어갈 어떤 마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전하께서 만약에 중국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놓게 되면은 이 조선 땅은 더 이상 전하의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민간에 전해지면은 민심을 걷잡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서 선조의 마음을 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전 초기 승승장구하던 일본군. 그러나 전황은 일본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육군은 모두 무너졌지만 조선에는 수군이 있었다. 유성룡이 전구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특히 한산대첩으로 일본의 전략은 물거품이 됐다. 일본군은 평양에 발이 묶였고 선조는 압록강을 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1592년 12월 명나라 지원군 이여송 부대가 참전, 일본군의 진격 의지를 꺾어버렸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수복, 일본군을 임진강 이남으로 해퇴시켰다. 이들 명나라군을 지원하는 임무 역시 유성룡이 맡았다. 당시 유성룡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남하하던 조명연합군 앞에 임진강이 가로막았다. 유성룡은 군사들에게 칡넝쿨을 모아 밧줄을 꼬게 했다. 그리고 강 양쪽에 통나무로 지지대를 세우고 칡넝쿨 밧줄로 연결했다. 그러나 밧줄이 늘어져 강물에 잠겨있자 모두가 허팀만 썼다고 투덜댔다. 이에 유성룡은 강 양쪽에 배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1000여 명의 군사를 동원 밧줄을 당겨 팽팽하게 했다. 그러자 부교가 완성되었다. 이 부교로 대포와 물자가 무사히 도강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활자와 한글과 거북선, 그리고 유성룡의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극찬했다.
전란 초기에도 유성룡은 임진강가에서 기지를 발휘한 적이 있다. 선조와 이제 일행들이 임진강을 모두 건너서 동파나루에 도착을 했는데